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와 애플이 빠지면서 미증시는 전강 후약의 형태를 보였고요. 달러 인덱스가 109를 넘어간 점도 역시 투자자들에겐 부담이 됐습니다. 우리 증시는 이제 지지선만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코스닥 쪽에 어떤 조금 더 의미를 둬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수급에서 전체적인 수급은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첫날같이 이렇게 매도를 하면 시장 자체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는지도 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3대 지수 모두 빠졌고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견디긴 했지만 어쨌든 보합 정도로 마감이 됐죠. 근데 5일 연속 하락했잖아요. 뭔가 투자들이 상황이 좀 달라진 건가? 이런 걱정을 좀 할 만하죠. 에너지라든가 뭐 유틸리티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플러스를 낸 반면에 하락한 업종 수가 조금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연말의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졌다.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대형주 쪽은 좀 엇갈렸어요. 보면 뭐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이런 종목군들은 올라간 반면에 애플과 테슬라가 딱 봐도 유난하게 많이 빠졌구나. 아무래도 시가총액 큰 두 종목의 낙폭이 워낙 크게 나오다 보니까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데 이 종목이 끌어내리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도 괜찮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지수 낙폭은 또 제한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죠. 에너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오늘 장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부진했잖아요. 뭐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와 애플의 부진한 이유, 하락 요인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된 게 있었고, 특히 또 달러 인덱스가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줬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연말에 4일 연속 하락했잖아요. 근데 1996년 이후에 막판에 하락한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일주일 이내에 이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승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뭐 애플, 테슬라, 달러 인덱스 그리고 작년에 연속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2년 연속 20% 이상 올라간 건 S&P 500 지수 연평균 6.7% 상승을 크게 초과한 거다. 매도 물량이 나올 만한 시기다. 이런 분석이 있었고, 또 아무래도 이제는 방어주 쪽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서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경계감 이런 것들도 일부 작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시적인 조정일 거야. 이렇게 투자자들은 아직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웨드푸시에서는 올해도 기술주는 25%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거다. 물론 이제 작년에 비하면 약하지만 올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애플, 테슬라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연말보다는 좀 회복세를 보이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반의 흐름은 괜찮았고 종목들도 비교적 양호했어요. 그러니까 뭐 보여드린 차트입니다만은 연말에 마지막 3거래일 이상 연속적으로 하락한 경우 일주일 동안은 증시가 올라가는,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계 때문에 초반에는 상승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렇지만 첫 번째 고비, 테슬라가 4분기 인도량을, 그러니까 4분기에 이제 배송 환경 몇 대가 되는지 이걸 공개를 했는데 495만 대 정도 나왔어요. 근데 예상치가 50만 5천 대 정도에서 51만 대 정도 사이가 예상치였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덜 나왔죠. 그러니까 연간 판매량도 또 연간 인도량도 오히려 감소했다. 이런 결과물이 나왔고, 이렇게 되면서 투자자들은 이거 실적이 역성장하는 거 아니냐. 테슬라 그동안에는 정치적인 변수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실적을 놓고 보면은 역성장한 거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된 거죠. 아무래도 주가가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미 테슬라 주가는 12월 초반 이후부터는 내려가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실적까지 노출된 다음부터는 한동안은 가격 조정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평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미 시가총액 비중은 상당히 높아진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에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죠. 여기에 또 애플이 중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내려간다. 그래서 할인했다. 근데 이게 이제 할인 폭이 최대가 16만 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화웨이는 더 많이 할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내린다라고 해서 점유율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 괜히 판매 단가만 떨어지고 점유율은 못 올리고 이런 결과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애플의 시가총액이 4조 달러까지 근접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4조 달러 넘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한데 쉽지 않은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좀 4조 달러에 대한 어떤 저항
이런 것들을 투자자들이 좀 의식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달러 인덱스가 초반 이후에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쭉 올라가서 109 넘어간 상태에서 109에서 이제 장중에는 좀 오락가락하는 그 정도 모습을 보였는데, 이 달러 인덱스 강한 건 두 가지 측면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뭐 좋게 보면 미국으로 자금이 유입된다. 그럼 미국 주식들에게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나쁜 점도 있거든요. 그 나쁜 점이 뭐가 되냐면 작년도 3분기 기준으로 볼 때, 그러니까 미국 외 매출 비중이 큰 거, 한마디로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이익이 14%가 증가했어요. 근데 미국 외 매출 비중이 50%가 안 되는, 쉽게 해서 내수 비중이 더 높은 기업들은 1.8% 예, 이익이 증가됐거든요. 그러니까 수출하는 기업들하고 내수 중심의 기업하고 확실하게 실적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달러 강세가 나오게 되면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수출 기업들이 상당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의 불리하다. 미국 기업들의 올해 실적은 생각보다 나빠질 수도 있다.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이 투자자들에게는 이제 또 부담으로 작동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연말에 미국 그 ETF에서 자금이 되게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유입이 되고 했었는데 아마도 뭐 수익 실현하려는 욕구가 있었겠죠. 그래서 자금이 빠져나간 자금이 더 많다 보니까 호재성 재료보다는 좀 안 좋은 재료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자잘한 어떤 재료에도 흔들리면서 연말에도 밀렸던 흐름이 그대로 좀 이어지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구도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 뭐 그 PMI 지표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같은 데이터들이 있긴 한데 뭐 오늘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좀 핵심적인 사안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제법 했잖아요. 코스피 2,400억, 코스닥 1,3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개인들만 매수를 했죠. 근데 지금 저 구도에서는 초반에는 좀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개인들이 연말에 매도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매도 금액을 다시 매수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양도세 관련된 매도, 주주 명부 등재를 피하려는 큰 손들의 매도가 연말에 나오고 배당락 이후에 이제 연초까지 그 큰 손들의 매수가 집행이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예탁금이 실제로 보면 뭐 들어오는 것 같이 보이긴 하나,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월말 월초, 특히 연말 연초에는 예탁금의 급등락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만기된 뭐 채권자금 이런 것들이 예탁금으로 일시적으로 잡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게 들어온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탁금이 60조 원 정도로 증가되기 전까지는 개인들이 시장을 꾸준하게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한 며칠 정도, 한 일주일 정도? 그 정도는 뭐 주도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재 예탁금 추이가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저렇게 계속 매도를 한다라면 시장은 며칠 이내에 이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 추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제가 뭐 어제 첫날 최근에 10년 보면 7번 오르고 3번 빠졌다. 그래서 첫날에 오를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이제 올랐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지지선이라는 점, 그러니까 뭐 분기 차트에서 저 중요한 지지선에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뭐 또 PBR 밴드 하단에 또 있다라는 점도 있고, 그래서 종목 장세에는 계속해서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은 뭐 어떻게 될까라는 것보다는 어떤 업종이 올라갈까 이런 쪽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코스닥이 뭐 지수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제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종목 장세가 연초에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어떤 종목 쪽에 집중해야 될 때다. 지금 지수보다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어제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그 알테오젠, 에코프로,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 2차 전지와 이제 제약바이오가 빠지고 로봇이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죠. 근데 지금 이 3대 업종, 그러니까 제가 이제 로봇은 3대 업종 안에 못 들어가는 거고 3대라고 보통 보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반도체 4대를 치면 엔터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로봇이 제일 강하게 올라가고 3대 업종은 대체로 어저께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강하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테마성 종목 한두 개 이렇게 이제 조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눌렸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업종들이 좀 살아나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오늘 반도체가 강했거든요. 그 엔비디아 뭐 AI 투자 기대가 올라가고 마이크론은 삼성폰의 벤더 순위가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올라간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제 반도체
쪽이 오늘 살아나는지 아니면은 이제 또 제약 쪽이 또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의 어떤 변화도 테마 이외에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우선 외국인들 매도세 진정 여부가 1월 장세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코스닥에서는 코스피에서는 중요한 변수가 되거든요. 다음 주 넘어가면 금융투자 매도세가 좀 진정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가 진정이 되면 코스피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하락하고 반도체는 올라가고 이런 구도가 됐죠. 또 애플은 하락했고, 이런 구도가 우리 증시 업종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는지. 그 다음에 무엇보다 코스닥의 구도. 예, 그러니까 뭐 어제 이제 뭐 한마디로 로봇. 그러니까 제가 이제 머스크 세계관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우주항공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제 강세를 보였는데,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종목군들은 그다지 활발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업종별에서는 어느 쪽이 강하게 올라가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예탁금 추이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예탁금이 늘어나는지 감소하는지 아직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월말, 월초, 연말, 연초에 나오는 특유의 어떤 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저렇게 빠졌다라는 점, 그다음에 미국 시장이 연속적으로 하락했다라는 점, 여기에 이제 투자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이 170조 원, 가상화폐가 100조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중에서 어떤 그 투자자들의 선택,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가 빠지니 이거를 팔고 낙폭과대 다른 업종을,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산다, 아니면은 뭐 마이크론을 산다,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주를 산다. 미국 내에서 이제 이동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일부 자금이 뭐 코인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되는 건 혹시 그쪽의 경우의 수 중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와서 예탁금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발생하는지, 예탁금 추이. 이제 1월 중반까지는 계속해서 중요한 어떤 코스닥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 자체가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MSCI로 산정되는 주요 국가 중에서 꼴찌에서 2등이에요. 멕시코가 27% 빠져서 꼴찌고, 우리나라가 끝에서 2등, 마이너스 23%인데, 우리나라 작년에 코스피 10%도 안 빠졌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 MSCI 지수라는 거는 저건 달러로 거래가 되거든요. 달러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환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작년도 볼 때 전 세계에서 그 MSCI에 표기로 되는 종목 지수 중에서는 정말 많이 빠진, 예, 저 주요 국가, 여기 통계적으로 잡힌 국가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이 빠진 낙폭과대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거를 볼 거냐, 그러니까 작년도 뭐 날짜만 바뀐 거지 똑같이 뭐 이렇게 볼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구도도 잘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환율이 1,500원으로 가느냐, 1,500원 구간이 이제 피크를 치느냐,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의 선물 동향, 현물 동향이 많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삼성전자 수급 자체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의 어떤 움직임과 더불어서 외국인의 동향을 봐야 될 거고, 저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